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발브를 상대로 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소송에 연루됐을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영국 재판소가 수백만 명의 게이머들이 발브를 상대로 플레이어들에게 불법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고 고소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을 승인했습니다. 이 소송이 성공하면 PC 게임 업계가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조쉬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 영국이 발브를 고소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소송은 약 1,400만 명의 영국 스팀 이용자를 대표해 비키 숏볼트가 제기했습니다. 2018년 6월 4일부터 2024년 6월 4일 사이에 구매를 한 13세 이상의 모든 발브 이용자는 이번 옵트아웃 집단 소송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직접 옵트아웃 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순간 게이브 뉴엘과 스팀 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숏볼트 본인도 게이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권리 운동가로 이것이 소송의 근거입니다. 그녀는 영국 고객들이 스팀에서 PC게임과 추가 콘텐츠에 정당한 가격보다 더 많이 지불했다며 밸브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소송에 따르면 밸브는 스팀에서 게임에 대해 과도한 가격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은 모든 판매에 대해 수수료를 떼가는데 보통 매출에 따라 20, 30%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개발자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사용자들에게 전가합니다. 숏볼트는 이 수수료가 과도해서 게이머들이 내는 가격을 올리고 밸브의 이익을 부풀린다고 말합니다.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는 건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뿐입니다. 일부 PC 게이머들은 스팀이 그 추가 수익을 잘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팀은 다른 플랫폼을 짓눌러서 독점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앞서는 것입니다. 발브와 많은 게이머, 개발자들은 이런 수수료가 스팀덱 등 혁신적 기능 지원에 쓰인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개발자들이 스팀의 게임 출시 시 적용되는 가격 동등성 의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규정은 개발자가 다른 곳에서 게임을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팔지 못하게 합니다. 이 소송은 밸브가 이러한 규정을 스팀 키 판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온 오프라인 매장에도 비밀리에 적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이러한 방식이 게이머의 쇼핑 요인을 줄여 밸브가 PC게임 시장 독점을 유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경쟁사들이 스팀과 공정하게 경쟁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소송은 개발자들이 스팀보다 더 저렴하거나 더 일찍 다른 플랫폼에서 애드온이나 DLC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스팀의 규정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밀버그 런던 LLP는 과거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 67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밸브가 경쟁사 가격 경쟁을 제한해 스팀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게임과 DLC가 별도 상품이지만 스팀 제한으로 플레이어가 둘 다 스팀에서 구매하고 높은 수수료를 낸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밸브가 이 제품들을 불법적으로 묶어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말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독점이나 그로 인한 착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독점 정책 때문에 정당한 가격보다 더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숏볼트와 변호사들은 스팀 사용자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송이 스팀을 없애거나 게이머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웹사이트에서 강조합니다. 이념에 따르면 이 소송은 스팀 폐쇄나 게이머들의 플랫폼 접근 제한 의도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게이머들에게 상황을 더 악화시켜 지키고 싶은 시스템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스팀이 지배적이 된 것은 경쟁자 억압이나 인수 때문이 아닙니다. 게이머들은 다른 플랫폼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스팀에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없습니다. 에픽 게임즈 스토어, GOG, EA 앱, 유비소프트 커넥트 등 퍼블리셔 전용 런처들은 스팀과 경쟁할 수 없으며 스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이머들은 지갑과 런처 선택으로 스팀을 독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팀이나 다른 누구도 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스팀의 우위 기능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으며 사용자들은 착취적인 독점에 갇혀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게임을 살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그들은 그만한 가치를 얻는다고 느낍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소송이 성공할 경우 얼마나 큰 보상이 이루어질지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소송은 발브에게 약 6억 5,600만 파운드, 즉 약 8억 9,9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성공한다면 집단 소송에 참여한 각 구성원은 약 22, 44파운드, 즉 약 30, 60달러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게임이나 DLC를 추가로 살 수 있는 금액이지만 예상되는 여파를 생각하면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스팀 이용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큽니다. 사람들은 더 저렴한 제품보다 품질이 높은 제품의 이점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스팀이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에픽 게임 스토어 EGS 이름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개발자에게 12%보다 60% 저렴하게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일부 게임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게이머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팀이 단순한 게임 스토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파이어의 수석 개발자인 아드리안 키멜라르시의 말처럼 EGS는 상점이고 스팀은 커뮤니티입니다. 그는 EGS는 그들에게 집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긴 리뷰나 포럼도 없고 구매만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된 상점엔 항상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팀은 긴 개발 역사를 지녔습니다. EGS는 기본 기능 추가가 늦었습니다. 선물하기 기능은 2025년에야 추가되었습니다. 스팀의 오랜 역사와 안정성은 사용자들에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라이선스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줍니다. 반면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계정 정지, 부족한 지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개발자들과 게이머들은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출시 후 일정 기간 동안 게임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기간 한정 독점 계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위치파이어는 1년간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독점 출시됐습니다. 아드리안 키멜라르시는 그 계약 덕분에 스튜디오가 구해졌고 게임이 프로토타입에서 바이럴 센세이션으로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점은 독점이 끝나고 위치파이어가 스팀에 출시된 후에 나타났습니다. 스팀의 방대한 유저와 플랫폼에 대한 신뢰 덕분에 가능했죠.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치파이어는 5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됐고 계속 증가 중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소송 목적은 스팀 경쟁자들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이 스팀만큼 좋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팀은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게임과 애드온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며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스팀은 10만 개 이상의 타이틀을 제공하고 2024년에만 18,800개 넘는 신작이 추가됐습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무료 게임 포함 약 4,000개 게임을 제공하며 2024년 신규 출시는 1,100개에 그칩니다. 이는 스팀에 비해 전체 게임 수는 25분의 1, 신작 게임 수는 1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스팀의 주요 경쟁자이고 유비소프트 커넥트는 약 100개의 대부분 자사 게임만 제공합니다.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차이가 더 큽니다. 이것이 스팀이 게이머들에게 필수 플랫폼인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소송이 바로 이 부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밸브도 스팀 게이머들도 이 소송에 가만히 있지 않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국 게이머들이 점점 더 많이 변호사에 연락해 소송에서 빠지고 밸브를 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론의 반발이 너무 거세서 비키 숍볼트와 그녀의 팀은 웹사이트의 메시지를 대폭 완화해야 했습니다. 원래 홈페이지 헤더에는 밸브가 PC 게임 시장을 조작하고 경쟁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중립적인 질문인 스팀은 공정한가요? 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큰 후퇴입니다. 웹사이트는 밸브가 적극적으로 반경쟁적 행위를 하고 경쟁사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이용한다고 묘사했습니다. 이제는 스팀을 그 관행이 경쟁법을 위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술 업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우리는 숨겨진 경쟁부터 대규모 변화까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뤄왔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밸브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소송을 기각시키려 했지만 법원은 2026년 1월 말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밸브는 샷볼트와 그녀의 팀이 이른바 플랫폼 동등성 의무 PPO가 가격과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집단 소송 정의,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을 반박했습니다. 스팀을 쓰는 아이들은 법적으로 집단에서 빠지거나 참여할지를 법적으로 선택할 수 없기에 1,400만 명 영국 사용자를 대표한다는 주장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밸브는 PPO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영국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샷볼트가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녀가 1,860만 파운드, 즉 약 2,490만 달러의 소송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법원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경쟁 항소 재판소 캐트은 밸브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밸브의 돈 없는 바누터나열? 법원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경쟁 항소 재판소 페트라 밸브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조맨 법원은 13세 미만을 제외하는 수정된 집단 정의가 옵타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PPO의 영향에 대한 논쟁이 기각될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였습니다. 밸브는 법정에 섰고 결과가 게임 산업을 바꿀 수 있으며 그 변화가 더 나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밸브가 30% 수수료를 낮추도록 강제된다면 주요 수익원을 잃게 됩니다. 밸브는 플랫폼을 수익화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구독료나 더 높은 거래 수수료 같은 게임에 대한 새로운 요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가 현재 스팀 기능 개발, 고객 지원, 그리고 백엔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낮추면 기능 개발이 느려지고 플랫폼 품질도 저하될 것입니다. 개발자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며 특히 소규모 개발자들이 더 그럴 것입니다. 소규모와 인디 개발자에게 30% 수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스팀웍스, 스팀 클라우드 저장, 커뮤니티 허브 등 다양한 도구 이용 비용입니다. 게다가 이 수수료는 개발자들에게 스팀이 이미 확보한 수백만 이용자층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밸브의 수익이 줄어들면 조심해야 합니다. 밸브가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 개발자들에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소규모 스튜디오의 재정 위험이 커지고 실험적이거나 틈새 시장을 겨냥한 게임 혹은 인디 게임이 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임이 줄어들면 남아있는 게임의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 해도 대부분의 게이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밸브의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없애면 PC 게임 시장을 확장시킨 스팀데크가 같은 프로젝트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성공한다면 밸브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수익이 없는 혁신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축소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이머들이 여기서 얻는 이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이머들이 가장 싫어할 것은 인게임 구매와 DLC를 스팀에 묶어두는 밸브 규칙에 대한 도전일 것입니다. 규칙이 없어지면 개발자가 DLC를 팔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인게임 상점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스팀 게이머에게는 파편화된 경험이라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스팀 버전과 EGS나 GOG에서 구매한 버전 사이에서 친구 목록과 게임 진행 상황을 옮길 수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본 게임은 한 플랫폼에 있고 DLC는 다른 플랫폼에 있어서 서로 연결할 방법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밸브가 PPO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으면 EA, 유비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퍼블리셔들은 게임을 스팀에서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런처를 계속 사용하면서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계속 옮겨 다녀야 할 것이고 그 대가로 얻는 합의금은 햄버거와 감자튀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통합 PC 게임 라이브러리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답답한 건 이 소송이 게임을 싫어하거나 스팀을 벌주려는 사람들이 제기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소송은 시장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려는 경쟁 플랫폼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게이머 편이라고 생각했을 만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저희가 비키 쇼볼트가 디지털 권리 운동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페런트존 창립자 겸 CEO입니다. 페런트존은 가족과 글로벌 브랜드가 아이들의 온라인 삶 개선을 지원합니다. 그녀는 디지털 플랫폼이 소비자, 특히 청소년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공정하고 안전한 참여의 기준을 이해하는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대체로 존경할 만해 보입니다. 그녀는 게임 산업을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게임이 사교와 즐거움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녀는 게이머 입장에서 스팀을 환상적인 플랫폼이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녀는 게이머들을 자신이 억압적인 독점이라고 보는 것으로부터 구하려는 과정에서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 유일한 게임 플랫폼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문제가 영국 일이라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영국을 훨씬 넘어 게임 산업을 훨씬 넘어 퍼지고 있습니다. 밸브는 2021년에 제기되어 아직도 진행 중인 매우 유사한 소송을 미국에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쟁법이 동일하진 않지만 영국에서 강력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미국 변호사들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힘, 증거, 그리고 경제적 분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밸브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영국은 경쟁 집단 소송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글로벌 관할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밸브가 영국에서 패소한다면 다른 나라의 원고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독려받아 압박이 계속될 것입니다. 스팀은 부정적 보도와 추가 소송을 피하려면 영국의 요구를 전 세계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 소송의 영향은 게임 산업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영국 법원인 케이트는 구글을 상대로 한 여러 집단 소송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에픽 게임즈 인코퍼레이티드 대 알파벳 인코퍼레이티드 재판은 약 2200명의 영국 앱 개발자를 대표하며
엘리자베스 콜 집단 소송과 합쳐져 2026년 9월에 단일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과 밸브의 사건은 2025년 10월 CAT가 애플을 상대로 내린 획기적인 판결 직후에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밸브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왜냐하면 밸브를 상대로 제기된 것과 동일한 여러 주장들에서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밸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적 틀이 마련된 셈입니다. 만약 밸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성공한다면 구글의 방어도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논리가 폐쇄형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모든 산업의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도 적용됩니다. 애플 판결은 주요 플랫폼들이 보안, 품질 관리 또는 사용자 경험을 불공정한 규칙이나 높은 수수료의 변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용자들이 신경 쓰지 않거나 오히려 좋아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30% 수수료에 대해서는 영국 재판소가 그것이 불법적으로 과도하고 불공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스팀의 동일한 30% 수수료를 위협하는 엄청난 법적 선례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진정한 독점 기업으로 규모와 권력을 자주 자신들의 이익에 활용해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반면 스팀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 애플처럼 밸브 소송도 독점 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많은 게이머들이 밸브의 관행에 무관심함에도 불구하고 게이머들을 대표해 제기된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게이머들은 이를 모르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다음에 벌어질 일은 게임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 대기업뿐 아니라 게임 개발 분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GTA 6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해보세요. 락스타가 왜 이렇게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대신 클릭해보세요.